가장 오래된 타악기인 북의 한 종류인 드럼. 음악에 드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절로 박자와 리듬을 타게 되는데요. 이 드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시골 드러머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온 길을 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저는 시골 드러머 양태석입니다. 그냥 시골에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오래 작업하고 싶어서 시골 드러머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 의미가 좀 확장돼서 태양계 은하계에서 가장 지구가 시골별이 아닐까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작업들은 시골스럽진 않지만 나 자신은 그냥 시골에서 겸손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는 한 사람이고 예술가로서 좀 불려지길 바라가지고 시골 드러머라고 좀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편하잖아요. 시골 드러머는 좀 편하니까. 보이면 날고 싶어. 이곳은 태석 씨의 공간인 작업실인데요.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는 그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곧장 드럼 앞으로 향하는데요. 드럼 연주로 몸의 리듬을 깨우기 시작하는 태석 씨. 드러머로 살아온 세월 동안 늘 지켜온 연습 시간이랍니다. 드럼과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24년째. 그가 드러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음악 관련 컬럼리스트죠. 그러니까 음악 관련 기사를 쓴다거나 거기서 좀 글을 쓰고 싶었는데 진로가 진학이 안 되면서 그럼 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단순하게 악기를 다뤄야 되는 것이 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 가장 쉬울 거라고 착각했던 악기가 드럼이었는데 그냥 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드럼을.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 드럼을 택했던 건데 그 매력에 빠져 드러머가 됐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깊게 그 분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력보다는 탐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저한테 드럼은 많은 숙제, 많은 질문,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악기인데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 계속 탐색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는 악기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태석 씨는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한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했는데요.
원주에서 활동하던 그 밴드가 있었는데 그때 드러머가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팀에 들어갔고 그 팀이 우리 한번 서울에서도 음악을 해보자 라는 어떤 계획과 포부가 있어서 그 팀이 서울을 가게 되면서 저도 서울에서의 음악 생활이 그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난 어느새 혼자 커버린 키는 당신을 훌쩍 넘어 눈물이 날 웃게 해 Oh no 웃음이 날 웃게 갈망했던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마주하며 보낸 시간이 마냥 행복했다는 태석 씨. 하지만 온전히 그 행복을 쫓기 위해 원주를 떠날 수는 없었다는데요. 아버지 곁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밴드가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 공교롭게도 그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위암으로 투병 중이셔가지고 이제 거의 임종 그러니까 직전에는 내가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그 효도하는 거 아니면 잘 버티는 것이 내가 아버지랑 마무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버티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니까 가끔 생각하는데 그래서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아버지도 지켜야 했던 20살 청년은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드러머로서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지난날. 드러머라는 포지션은 홀로 쉴 수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드러머는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고 우린 지금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처음엔 뭐 밴드 생활도 하고 근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뭐 제 음악에 대한 갈증 그리고 음악 구성원에서의 어떤 드러머라는 포지션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드러머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솔로 드러머라는 포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럼은 그가 사용하는 드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드럼의 생김새와 조금은 다른 모습. 태석 씨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아크릴 드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직접 만들었고 사실 드럼이란 악기가 드러머가 연습하는 환경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드럼이란 악기가 항상 그 연주자를 늘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아크릴 드럼이 저희 연주자를 가리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 드럼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건 좀 약간 은유적인 건데 드럼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본다라는 의미로 이 아크릴 드럼으로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의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그날 오후 태석 씨의 공간이 학원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한 지도 어느덧 17년째라는군요. 그 싱글 스트로크 연습하라고 했는데 그 패드 연습 좀 하고 있어요? 그 패드 연습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패드도 사줬는데 드럼 내가 수강생한테 패드 사주는 돈 받고 팔아본 적 있어도
내가 내 돈 들여 사준 적은 없는데. 선생님 연습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그 세월 동안 1300명의 제자들과 함께했다는데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서로의 힘을 나누는 일이라 생각된답니다. 사실 솔직히 밥벌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들이 확장되고 제 경험이 쌓이고 음악적 활동을 하게 되면서 드럼을 가르친다는 것은 한 드러머가 예술가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방법, 태도, 시선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인데 드럼 스쿨 사실 오래 했고 나 말고도 드럼 가르쳐 주는 사람 많은데 나중에는 그냥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드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드럼만 치는 건 아니니까. 많은 제자 중 10년 넘게 태석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이도 있는데요. 제자가 만든 곡을 유심히 들어봅니다. 잘했네. 잘했어. 이 중간에 리버스는 너 만들어 넣은 거야? 네. 잘 넣었네. 한번 쳐보자. 이거 어떻게 쳤어? 그냥만 들려줘. 그 저기 샘플 같이 하지 말고. 기본 리듬은 이겁니다. 태석 씨는 일상과 여행에서 영감을 받는데요.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준 제자를 떠나보내기 위해 함께 여행도 계획 중이랍니다. 우리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같이 작업들 잘해서 꼭 곡 하나, 앨범 하나 꼭 잘 만들자. 네. 너는 뭐 나랑 수업하는 게 재미있는지 뭐 없는지 아니면 앨범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17년 동안 그 학원 하면서 많은 사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마무리하고 싶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너 맨날 그거 하지 말랬지. 동의합니다 이거 하지 말랬지. 너도 너 이야기를 동의합니다 그러지 말고. 얼마 전에 선생님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댄서들이 안무가가 되고 안무가가 연출가가 되고 연출가가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자기 언어가 나온 상태에서 나의 몸짓까지 만들어낸 사람들이 연출가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 너한테 사실 늘 거칠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언어가 있어야 드럼도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끝내지 말고 물론 뭐 내가 말을 다 해버려서 너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꼭 너의 언어로 얘기를 좀 해. 제자는 태석 씨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말합니다. 제가 학생 때는 그냥 단순히 드럼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선생님한테 다시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 드럼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자세, 인생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태석 씨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엄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엄격함 속에는 따뜻함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힘을 얻고 힘을 느낀다는 태석 씨. 그 힘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태석 씨가 작업실 한편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카메라를 조립하며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이곳은 미로처럼 이어지는 골목에 개성 있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원주 미로 예술시장인데요. 시장 곳곳을 탐색 중인 태석 씨.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 일부 작업 중에 뭐 곳곳에서 거리에 나는 소리 아니면 뭐 상점에서 나는 소리들을 채집해서 타악기로 쓴다거나 연주할 때 쓰려고 하는 그 샘플링 작업이 있는데요. 그 소리 좀 채집하러 나왔습니다. 일상의 소리를 담는 소리 채집 중이라는데요. 어떠한 소리를 원하는 소리로 만들 수 있게끔 일명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있답니다. 꼭 샘플링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영감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는 에너지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리듬 그래퍼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다양한 리듬들을 발견하는 현장인 것 같고 꼭 여기서 소리를 뭐 채집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 발견되는 뭐 리듬들이 있어요. 꼭 당장 쓰지 않아도 소리들을 그 아카이빙해서 다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소리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향한다는 태석 씨. 이렇게 모아둔 소리들에 그의 음악이 더해지면 재밌는 결과물로 이어진답니다. 무더위가 한결 가시고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수 황재빈 씨가 노래 선물을 안고 태석 씨의 작업실을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비 씨.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시골 드러머 양태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주에서 밴드 활동하고 있는 황재빈이라고 합니다. 두 아티스트의 만남 기대되는데요. 밴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처음 만난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이젠 공연이 시작될 차례.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네, 어때? 노래 괜찮으셨나요? 왜 1절만 해요? 아, 준비된 곡이 있어서. 지금 막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아. 음악에 하늘로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아, 정말요? 네, 네. 아니 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곡 들려드리기 전에 네네. 비밀리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네, 편지 한 통과 신청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편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누구의 편지일까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버겁고 숨이 차서 멈추고 싶은 순간들, 누군가를 탓하며 내 짐을 슬쩍 내려놓고 싶은 그 수많은 순간에 태석 씨는 언제나 용기 있게 삶과 마주하고 오롯이 당신 몸으로 부딪히고 아파하며 답을 찾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선택으로 이뤄온 당신의 정직한 삶과 당신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함께 있어도 그 외로움의 빈 곳을 채울 수 없는 길을 홀로 걷는 당신을 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삼키고 한 발짝 내디딘 자리에 남기는 당신의 음악들과 기록들이 바로 당신 삶이며 언젠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감을 주게 될 거란 걸 압니다. 천천히 가세요. 정해놓은 어딘가에 닿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그 가는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풍경들과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소중하고 중요할 뿐입니다. 내 삶에 만난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인 양태석 삶에 당신을 변치 않고 응원하며 지지하는 아내와 딸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라며 오늘도 사랑합니다. 네, 아내분께서 써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편지를 읽어봐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늘 고맙죠.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지내는 그 가족들이 그 한 예술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한다는 건 참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편지인 것 같아서 너무 그 가슴 뭉클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 그것만이 내 세상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야만 난 세상을 모르나 봐 왜 하필 드럼일까라는 질문으로 계속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녀석이 드럼이 아닐까. 사실 드럼만 내가 그만둬도 더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드럼이란 녀석을 그 20살 때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예술가로서 아니면 이 밥벌이까지 하게 된 드럼이라는 녀석은 저한테 늘 참 고단하고 힘든 존재이지만 같이 가야 될 숙제 같은 녀석이 아닐까. 드럼은 저한테 그런 녀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늘 저를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죠 뭐. 그것만